사필귀정, 인과응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며 사람의 선악 업보에 따라서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들입니다. 2018년부터 꾸준한 일별 수익, 그리고 매매 타점 공개로 3년이 흐른 현재 주식을 하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들어봤을 일명 주식고수 인스타 아줌마 SSSSI01 이슬비님께서 최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일회성 강의로 330만원을 받고 진행을 하셨고, 평소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저는 일주일 전인 6월 19일 토요일에 이슬비님께 진실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한 지 며칠 안 되었을 시점이었음에도 조회수가 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슬비씨는 주식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슬비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슬비씨의 수강생들이 제 1차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슬비씨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더 똘똘 뭉치는 느낌이었고 더 광신적으로 슬비씨를 찬양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저에게는 적지 않은 제보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제보들을 폭로하기 전에 슬비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에 2차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제보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 2018년, 2019년 키움증권 월별 계좌 내역을 동영상으로 올리라고 다시 한번 권고드렸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슬비씨가 직접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것은, 저는 이 영상에서 슬비씨와 나눈 메일 대화 내용 그리고 통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비씨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실 텐데요. 저도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 음성이 함께 들어간 녹취이고 이것이 사실적시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지라도 그것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다면 유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슬비씨에게 처음으로 온 메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답변이 없자 2시간 뒤 재차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슬비씨 팬분들, 다소 실망스러우신가요? 우리는 무조건 믿고 있으니 계좌 공개는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 없다는데 네가 뭔데 설치냐면서 저에 대한 인신 모욕과 명예훼손의 악플들을 끊임없이 달던 슬비씨의 팬분들. 당신들의 바람대로 슬비씨는 저를 고소할 수 없었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슬비씨의 선택은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슬비씨에게 발신 제한으로 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슬비씨는 허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일에서는 저를 위축시키기 위해 법무법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손해배상이란 말까지 늘어났는데 통화 직전의 메일에서는 누가 봐도 우호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물지 않아요. 라. 슬비씨 팬분들은 이런 슬비씨의 행태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저는 슬비씨와 총 3차례의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메일들도 중간중간 나누게 되었고요. 첫 번째 통화는 무려 40분이란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슬비씨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녹취 전체를 공개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슬비씨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초반 슬비씨는 제가 혼자인지 제 배후에 누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슬비씨도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배후에는 아무도 없지만 슬비씨와 슬비씨의 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슬비씨는 저의 이러한 정당한 활동에 팬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그저 나를 시기하는 다른 강의하는 세력들의 외압일 뿐이다라고 세뇌시키고 싶은 것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1차 통화 중 슬비씨의 주요 대사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통화 시간은 40분이었는데 통화 초반에는 슬비씨가 거의 혼자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요 발언들만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거 요즘에 HTS 조작되는 프로그램 다 퍼진다고 하거든요. 아세요 그거? 뭐 들은 계좌 적은 인증, 있어요. 네. 계좌 인증 그거 다 못 믿어요. 교육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강생들 실력이 진짜 되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던 교육들 있죠? 저희 수강생들 그 교육 다 들었어요. 근데 제 수강하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의 교육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홍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싫어요. 저 돈 버는 거 같으세요? 이거 얼마지? 우리 수강비? 뭐 330만 원이라고. 330인데 5시간에 330이요. 저 지금 교육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뭐 30만 원짜리 교육하는 애들보다 더 싸게 치웠어요. 몇 시간 동안 수업한지 아세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한 제가 평생 끝까지 교육해준다고 했어요. 장사 아닙니다. 40몇 프로 세금 내야 되고, 근데 호텔비만 제가 1억 넘게 썼어요. 제가 키움 쓴다 그랬어요. 제가 키움이 지금 해임하신 부사장님이 제 지인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수익 인증이요? 그거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가르쳐주기 싫었으니까요. 저는 걔네들처럼 장사꾼처럼 제 계좌가 홍보되고 알려져서 유명해져서 저보고 꼭 듣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도 원치 않아요. 근데 저 DM으로 저 증명 다 할 수 있어요. 저 DM으로 저한테 도움 청하는 사람들 사연 보고 뭐하고 마음 쓰여서 보내준 돈만 해도 4억이 넘어요. 그냥 수업 듣고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 왜 우세요? 그러니까 뭘 하신 줄 아세요? 되게 혼자 오랫동안 아신 거 이렇게 거저들어서 죄송하다고. 저분들이 저한테 뭔가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 그랬어요. 기본돼서 파생되는 건데 그 그림을요. 본인이 어떻게 눈에 익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근데 자기가 못 따라서 흡수 못하는 거를 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강생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제보를 하던가요? 신변보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 진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저는 수강생들이 저한테 만족 못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저기 수강생들 지금 텔방 있는 걸로 저는 끝까지 하면 다 오픈할 거예요. 제 기법만 빼고. 들으신 것과 같이 통화 초반 슬비 씨는 줄곧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해임한 키움증권 부사장이 자신의 지인이라 다른 사람들 계좌를 열어볼 수 있다는 발언들을 한 것은 제보로도 왔었는데 저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존재를 우위에 두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통화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핵심으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동영상 인증은 어쨌든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해드려야 돼요? 해서 그럼 전 뭘 얻는 건가요? 제가 피해 입는 거 말고. 명예를 얻죠. 명예요? 예. 누가 그래요? 명예를 얻는다고. 일단은 그런 것만 생각하시죠? 제가 입는 피해는 생각 하나도 안 하시고 제가 오픈됨을 해서 있었던 사건, 사고 다 들어갈 거고요. 제가 그걸로 해서 제가 맞은 사기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명예도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제 계좌가 그렇게 돼서 다른 그 장사꾼 애들처럼 자극적인 계좌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수업 듣겠다는 사람 많아지는 거 저 싫어요. 그리고 님이 그러는 바람에 인스타 DM이 더 많이 와요. 수업 좀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그래서 동영상 인증을 못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동영상 인증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오픈되는 거 싫으니까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만나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려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를 걸고 100% 얘기하는 건데 이거 녹취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걸 갖다가 다 오픈하시게 되면은 정말 아마 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계좌가 제 계좌가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인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떳떳해요. 제 매매임을 그분이 증명할 거예요. 제가 그분 공인인증서를 썼고 그분이랑 3자 대면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게 제 계좌가 아닌데 그분 공인인증서로 제가 매매했다는 걸 증명드리겠다잖아요. 그건 불법인데. 불법이에요. 그분이 아마 벌금 안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일 했는지도 소문으로 들으셔서 아세요? 그럼 다른 사람 계좌를 어쨌든 매매하셨다는 거는 맞는 거네요? 제 매매는 맞아요. 제 매매는 맞고 그분이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홍콩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인데 세금 관련해서 사실은 부동산이란다. 주식 투자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자기 매매면은 사실은 세금에서 제법 프리하죠. 그죠? 어쨌든 2018년, 19년 그 계좌들은 슬비 씨 계좌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치만 제 매매로 제가 올린 건 그래 맞다니까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입증해 드릴 테니까 님이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밖으로 오픈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그분한테 사정을 다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됐다. 제가 근데 오픈돼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저분이 안 입는다고, 저분이 확인만 하시면 된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일을 크게 안 만들겠다. 그거 법적으로 서류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유튜브 그거는 내려주세요. 왜냐면 저한테 왜 동의 안 구하시고 이슬비고 제 인스타 아이디고 비공개로 돌린 지가 언젠데 그걸 그렇게 다 오픈을 하세요. 만나서 인증해 주시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그거는. 인증 아니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법적으로 걸리시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안 하고 그게 있는 왜 거거든요. 걸리나요? 저 모자이크도 다 하고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지. 그게 사실이라 치더라도 제가 모욕감을 느꼈고 제가 원치 않는데 공인들한테 당신이 먼저 그걸 그렇게 뿌리게 된 걸로만 해도 당신은 나한테서 여러 개가 걸려요. 그럼 저 거세요 그러면은. 그럼 저 고소하세요 내일. 나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려고 통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 계좌 인증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제가 저한테 돈 주고 지불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 매매를 다 올리고 있고 양방 같은 거 말도 안 되고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거기 제 작두고 수업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 밖으로 그런 건 저 관심 없고요. 계좌만 볼 겁니다. 계좌 한번 보세요. 보고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유튜브 내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매매 풀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가 님이 언급했던 저는 몇 명의 그 교육하시는 분 진짜 풀 영상이요? 아니 계좌를 만나서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풀 영상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 불법이시죠. 세금 때문에. 그죠? 재산세 때문에 저 이용하신 거고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오케이 안 하면 못 보는 거예요? 오케이 안 하면요? 일이 커지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죠. 그분한테 진짜 벌금 저도 그분한테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인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일 커질 것 같은데요? 커질 건데요? 알겠습니다. 일이 커지게 되면 뭔지 아세요? 저는 님한테 아무 대꾸를 안 해도 돼요. 저한테 피해 입은 사람이 나오기 전에 아무 반응을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아세요 그건? 어쨌든 인증 없다는 말씀인 거죠?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저는 애초에 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 그냥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하면서 하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통화하고자 한 이유를 아예 모르겠고 지금 통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난 내 계좌로 한 게 아니니까 인증 못 해준다. 홍콩에 그 지인 사람으로 했는데 그 사람 부르겠다. 근데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올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전화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나 지금 불법했다. 그거예요. 저 인증 지금 못 하는데 근데 그걸로 저 어떤 소문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슬비씨 잔고증명서는 슬비씨 명의였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제 명의죠 당연히. 그거는 조작 아닌가요? 큰일 나요. 잔고증명서잖아요. 제 매매고 제가 하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고 저는 제 수강생들 실력으로 보여줄 거예요. 제 수강생들이 각자 다 인증 다 하고 다 할 거예요. 자기들이 삶으로 인증하겠대요. 어쨌든 그럼 슬비씨는 지금 슬비씨 수십억이 있고 그 잔고 증명서까지 있었지만 매매 내역에 대한 계좌를 못 가는 이유는 홍콩에 있는 그분에 대한 자금으로 계좌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저 진짜 인간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그걸로 정말 나중에 그렇게 저한테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그런 걸 떠나서 나한테 밝혀졌는데도 그걸로 법적으로 물고 그러실 거 아니죠? 정말 생각해서 그러신 분은 아닌 거죠 정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부티크에 근무를 했어요. 네? 부티크에 근무를 했는데 계약상 계약 기간이 제가 결혼하고도 남아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나와 있었지만은 그 기간 안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을 뿐이고 애기 낳고 일을 갖다가 2년인가 1년 반인가 쉬었어요. 애기 낳고가 아니지. 애기 낳고는 6개월이고 임신하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 남아서 제 고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기간이었고 그거를 해드렸고 저는 그냥 인스타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켜질지도 몰랐죠. 또 그분이 고객이다. 그거를 다 또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요. 또 뭐 이용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나중에 다 어떻게 이용하시고 제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겁 안 나겠어요? 전 처음에 불개미 쪽인 줄 알았네. 불개미 걔가 가짜인 것 같은데 저는. 만나자고 하고 대회 그냥 나가자고 하고 나는 오픈되는 거 싫으니까 불개미한테 이런 얘기 못했죠. 걔는 왠지 네, 제가 겁이 난다고요? 저한테 겁이 나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 부탁으로 인해서 교육을 했고 저도 님이 걱정돼요. 저한테 도덕적으로 사시라고 그랬죠. 인증 빨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증을 할까요? 저도 확답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동영상으로 계좌 공개하시면 된다.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연락을 전화 끊으면 바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해야 된다고. 예. 드려볼 테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전화는 이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슬비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정작 슬비 씨 본인이 가장 강력한 제보들을 서슴없이 해주셨습니다. 이실직고죠. 우리들을 모두 열광하게 만들었던 2018년 하루 300만 원대의 꾸준한 수익과 2019년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의 저점과 고점을 따내던 그 계좌가 슬비 씨가 아닌 타인의 계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비라는 본명을 공개하고 활동하면서도 스티커로 계좌번호를 가렸나 봅니다. 그 계좌의 이체를 해보면 계좌 실명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는 슬비 씨의 말을 믿었을 때입니다. 그 시기에 슬비 씨는 여러 차례 키움증권 잔고증명서를 자기 명의로 인증하곤 했습니다. 수십억의 금액을요. 키움증권 계좌에 그렇게 수십억이 자기 명의로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화려한 일지와 타점들은 모두 타인의 명의로 한 것이다? 지금 그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6월 25일이죠. 슬비 씨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1차 통화에서 슬비 씨의 시인만으로도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화가 끝난 후 마음에 걸리셨었나 봅니다. 조력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되잡아야겠다 다짐하였는지 전날 통화 때와는 전혀 다른 슬비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나 제 쪽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네가 어떻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었거든요. 저분이 공익을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됐고 그 말씀은 지금 좀 불필요하고요. 불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는 저도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상의를 다 한 끝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제 어떤 개인적인 그거고 뭐고 저번에 이제 녹취를 하셨든지 뭐든지 사실은 저는 그 녹취를 쓰시는 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갖다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기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저기 오픈이 법적 어떤 자료가 아닌 걸로 오픈이 되면 아마 그건 안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이제 저희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방 사람들한테는 제 의무를 봐야 된다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좌를 바로 홍콩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콩 지인들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저한테 전화를 한 게 홍콩 쪽에 그 지인하고 저희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입장은 지금 이게 무슨 입장이에요? 저희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저한테 제기를 하실 수 있는 제가 의무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오픈해야 할 사람들한테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제 계좌를 인증을 했고요. 저도 근데 동영상으로 계좌 까실 거예요? 네, 깠어요. 일단 우리 방 사람들한테는 깠고요. 2018년 19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무도 우리 방 사람들이 어떻게 제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 신경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시면 그분들 내세워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 수업이 괜찮다, 좋다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나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씨,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던 동영상 계좌 인증 하실 수 있는지 없으신지 전 그 말만 듣고 싶었어요. 통화에서. 다른 말은 저쪽의 사람들은 제가 할 필요가 없어서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씀 말고요. 슬비 씨가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한테 노력한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저는 그래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도 저도 상의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다 반대했는데도 제가 님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 노력이었고요. 했는데 결과가 다 반대를 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안 까겠다는 말씀인 거죠? 안 까는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래요. 일단 저희가 증빙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슬비 씨 어제 저한테도 그러셨지만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한테 혹시 뭐 키움증권 통해서도 어떤 분 통해서 계좌 열어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더라고요. 뭐 누구한테요 제가? 심지어 뭐 불개미님 어제 저한테도 얘기하셨는데요. 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아니라 키움 있잖아요. 감사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녹취 있는데요. 네, 감사팀에서 볼 수 있어요. 불개미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지인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감사팀에서 보려면 볼 수 있다는 거 사실이니까요. 녹취에서 이슬비님이 열어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제. 제가 어떻게 열어볼 수 있다고 해요? 감사팀에서 볼 수 있겠죠. 불개미님. 제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리고요,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정말 공익을 위해서. 각오하시고 끊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화 여기서 끊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정말 공익을 위하신다면서요. 들으셨다시피 슬비 씨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고 계좌를 공개할 이유가 없고 자기 측에서도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날 저에게 해임한 키움증권 부사장을 안다고 했던 것과 연계해서 제가 받은 제보들에서도 키움증권 부사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 계좌를 열어볼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개미님과 이슬비 씨와의 통화도 녹취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녹취에서도 슬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비, 저는 사실은 교육하시는 분들, 키움 계좌 쓰는 분들은 제가 공론화를 못 시켜서 그렇지 그분들 거 저는 다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은.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용 중인 키움증권에 굉장한 불신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잠시만 뒤로 미루겠습니다. 저는 2차 통화 이후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1차 통화 후에 사실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통화에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나약한 상대의 모습에 측은지심마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슬비 씨 피드를 보며 해맑은 아이들과 인상은 강하지만 마음은 선량하실 것 같은 남편분, 그 가족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슬비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일 끝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냐고. 다음 슬비 씨의 답변에 모든 미래가 걸려있다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슬비 씨가 어떤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더라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어제의 입장인지 아니면 돌변한 오늘의 입장인지. 그러자 슬비 씨는 대본 읽느라 힘들었다. 자긴 좀 즉흥적이긴 해도 다른 생각의 사람이다라고 단메일을 보내왔고 그렇게 3차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슬비 씨가 어제 저와의 통화 하나 돌이킨다고 해서 지난 수년 동안 슬비 씨가 살아온 행적과 내뱉은 말들을 모두 돌이킬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런 내용들이 저에게 제보가 왔을 거고요. 네. 쉽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키움증권 얘기 아까 하던 걸 예로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슬비 씨는 어제 저에게도 그리고 불개미님과의 통화에서도 키움증권 계좌를 지인을 통해 열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저에게는 그분이 해임한 부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게 사실이든 혹은 뭐 네. 거짓인데 과시하고 싶어서든 분명 그러셨습니다. 그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얘기 다 한다니까요. 그런 발언들은 왜 하신 거예요? 불개미님이랑 정말로 아무 연관 없으시죠? 제가 네. 제가 이제 메일 보내는 우리 세미나 수업 영상 보셨어요? 아, 어제 파일로 보냈던 거 보셨어요? 네. 아, 영상 근데 이제 좀 너무 길어가지고 다는 못 봤고요. 네. 근데 두세 개 정도 그렇게 봤어요. 수업이 나가고 오늘 제 계좌를 다 공개를 했어요. 일단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정말로 매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슬비 씨는 자신이 불리한 대목에서는 꼭 말을 돌린 채 다른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 버립니다. 3차 통화 또한 제 의도와 다르게 통화 내용이 길어졌는데 슬비 씨는 불개미님의 이야기를 길게 하셨고 함께 사업하려다 그분의 잘못으로 와해된 PJS님의 이야기도 길게 늘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보낸 영상에 대해서 저에게 교육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수강생도 아닌데 말이죠. 이어서 슬비 씨 본인이 베트남에 계신 분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낸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어려운 수강생분들에게 환불도 다 나갔고 또 감정적인 호소의 이야기들
저나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토록 슬비씨가 자랑해오던 키움증권 계좌의 월별 동영상 인증. 단 몇 분이면 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저는 몇 차의 통화 속에서도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지? 곤욕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통화 말미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두서없는 슬비씨의 이야기들을 끝없이 듣고 있노라면 저조차도 슬비씨 수강생 분들처럼 분별력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슬비씨, 어쨌든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네. 계좌를 공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홍콩에 거주하시는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계좌가 홍콩에 사기기 아니에요.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계좌는 진짜 있었던 계좌 맞고요. 맞고요. 정말로 맞고요. 홍콩에 계좌가 계시는 분은 사기라고 시인하시면 저 여기서 다 멈추겠습니다. 폭로 안 하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폭로 안 하고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고객 3명 중에서 제가 그 시기에 맡았던 고객이 3명이었어요. 3명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사장님 지인인데 그분이 홍콩에 사업하세요. 그분 말고 2분은 제가 어떻게 연락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도 우리 원래 오너분하고 사모 펀딩 하신다고 원자재하고 뭐 사셨다고 막 이런 얘기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연락이. 근데 제가 그래서 술김에 그분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던 얘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볼 거라고 나도 제가 노력한다고 썼죠. 거기까지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나는 했는데 어저께 전화 끊고 내가 우리 스텝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스타에 올린 내역이 그분 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계좌가 총 3개예요. 총 3명이라고요? 네, 3분 거예요. 3분 거고, 그때 뭐 기간은 뭐 누구 차례인지도 모르겠지만, 3분 거예요, 총 3분 거고. 그럼 2018, 2019 전체를 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성격상, 나는 이제 저 언니들도 뭐 그냥 너 의무가 없다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 성격상, 그냥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상황이 이래서 안 되는지 나 그냥 얘기해보고 싶다. 그거였는데 그냥 상대를 하지 말래요 자꾸. 근데 나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술 먹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나 그런데 그래도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래도 정말 교육 자질이 아니라 그런 걸 원하신다면 나도 노력은 해보겠다. 하지만 확답은 못 주겠다. 그래도 노력은 해보겠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그게 진행되면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죠. 진행되면은 그분한테 저도 요구를 하려면, 근데 그분 까고 싶으시겠어요? 안 까고 싶으시죠?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의 저는 계좌만 보면 돼요. 계좌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이 지난날에 그 거래대요. 그게 되게 떳떳하고 그 메이저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다고 내가 술을 먹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는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분한테 그거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와서 만약에 우리 오너분하고 이렇게 해서 제발 제가 연락처 다시 받았다 치면은, 그래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이 생각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내가 그 얘기 했었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법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쁜 짓을 안 한다는 서류 써준다고 내가 약속을 받았다. 그거는 서류 써드린다 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걸 해야지 나도 일단 시도는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랬고 그거 안 되면 내가 우리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러려고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제 그 짓 안 하니까 하고 싶었는데도 나한테 못 맡겼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해준다고 하면 한 달 정도, 2달 정도 아마 하려나?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 2번째 시나리오가. 왜냐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때 모르겠지만 그 계좌를 만약에 저한테 주신다면은 제가 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결국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 통화 때와 또 달라진 부분은 2018년, 2019년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계좌가 홍콩에서 사업하는 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포함하여 총 3사람의 계좌였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슬비씨의 인스타를 보며 열광하던 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럼 모바일로만 매매하는 슬비씨는 총 3대의 핸드폰을 앞에 두고 일평균 7개가량의 종목에서 스캘핑을 친 걸까요? 저점을 놓치는 법이 없었고 고점을 놓치는 법이 없으셨는데요.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결국 저는 체념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일말의 기대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 계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영상으로는 볼 수 없겠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저는 슬비씨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슬비 씨는 올해 해외 선물 계좌에서 수천 그리고 억대 수익을 이따금씩 피드에 인증하곤 했습니다. 핸드폰째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해서요. 그것이라도 양방향이 아닌 정상적인 실거래 계좌임을 인증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비 씨에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슬비 씨가 좌표를 찍었는지 슬비 씨의 수강생들로부터 갑자기 강의에 대해서 그리고 슬비 씨에 대해서 칭송하는 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지극정성입니다. 아직은 수익이 당장 안 나지만 믿음이 있고 슬비 씨가 좋은 사람이랍니다. 메일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여 숨이 턱턱 막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슬비 씨가 본인들에겐 믿을 만한 계좌 인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중 번호를 공개한 분들에 한해서 통화를 나눴고 그러자 이야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슬비 씨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느껴졌지만 제가 단호하게 물어보면 한 발짝씩들 물러서는 모습들이셨습니다. 도대체 뭔가요? 그 믿음의 원동력.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건가요? 왜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공개했다며 쉴드를 쳐주고 계신가요? 저에게 거짓말한 몇 분들, 당신들이 슬비 씨 수강생분들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직도 당신들이 피해자란 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 거냐고요? 저는 애초에 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 그냥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하면서 하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수강생분들 정말 그러신가요? 슬비 씨가 정말 고수라고 믿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 인증 필요 없다고 하신 것 아니셨나요? 슬비 씨는 계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위와 같은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지난 수년 동안 주식 부자 행세를 하다가 결국 사기꾼으로 탄로난 많은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끝까지 그 사기꾼을 믿는 자들이 존재했고 결국 그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슬비 씨가 피드에 올리는 수익과 매매 내역 참 화려했죠? 그거 다 조작이 가능한 거고 동영상으로 올리는 선물 옵션 계좌는 양방향 베팅이 가능한 것입니다. 슬비 씨의 해맑은 아이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저도 그것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다른 무수한 이들의 불행에 의한 것이라면요. 제가 1차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잘못된 매매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까지 잃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을 잃게 된 후에야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수년 동안 고수 행세를 해오면서 전체 공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 자랑을 하던 이가 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계좌 인증을 못하겠답니다. 그럼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슬비 씨 수강생분들, 이제 판단은 당신들의 것이고 저는 당신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슬비 씨에게 또 한 번 양보하며 기회를 드렸습니다. 올해 4월부터의 선물 옵션 계좌라도 일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요. 그런데 슬비 씨는 수강생들에게만 공개하겠다고 하셨죠. 결국 이 영상이 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키움증권 당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키움증권 부사장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던 슬비 씨. 키움증권의 대응은 단호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에게 많은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슬비 씨 본인이 결국 가장 큰 제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제보까지 덧붙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보를 하면서도 혹시나 나중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마음 놓으세요. 끝으로 저는 적어도 슬비 씨의 수강생분들은 저와 슬비 씨가 며칠간 나눈 모든 메일과 통화 내용을 단 한 대목도 빠짐없이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슬비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슬비 씨 수강생분들 모두에게 3차례의 통화 녹취 파일과 메일 대화 전부를 원본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슬비 씨 동의를 구하시고 저에게 수강 인증과 함께 메일 주세요. 원본 그대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